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국어만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저는 부산 남자 부른다. 부산 남자. 부산 사나이. 이병렬입니다. 부산 남자. 안녕하세요. 네. 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천 상동과 인천 청라 이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동의 김종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네. 네. 자, 예고해드렸던 대로 국어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 그거 어떡하나 뭐 이런 거죠.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오. 아니요, 이거는 뭐 너무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그 네. 주제가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려워갖고 그랬던 거고요. 네, 빨리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저는 명백합니다. 국어 공부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국어 공부를 안 했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너무 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그냥 초점 맞추지 않고요. 근데 이거는 이 오랜 기간 이 현장에 있으면서 느꼈었던 가장 저는 지금까지도 오히려 잘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원장님들이 한번 제가 얘기한 거에 범위를 그냥 정말 좁혀서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2등급 아이가 1등급을 맞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 2등급 아이가 공부를 하면 1등급을 맞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의문을 항상 예전서부터 진짜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공부 이게 진짜 국어 공부해도 가장 점수가 어려운 등급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제 그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등급의 상중하로 나눴을 때 2등급 상이 1등급을 맞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한 문제하고 두 문제의 그 차이가 되게 되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설득력도 없게 되고. 그럼 공부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누차 이 시간에도 좀 밝혀드렸다시피 이거는 축적의 시간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축적의 시간을 가지지 않게 되면 왜 그렇게 되냐?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어에만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은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범위를 저희가 상당히 좀 좁혀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진짜 막 공부 잘하는 애들인데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아무튼 이렇게 됐었을 때 가장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애들 범위를 굉장히 좁혔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학생들은 정말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를 정말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좀 집요함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항상 그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문제점이 생겼으면 분명히 그 문제점에 대한 원인은 본인만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개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거나 제대로 안 했거나. 네. 마칠까요? 아니 왜 자꾸 그 전설처럼 미확인 전설처럼 전설은 사실은 믿을 만한 증거 있는 건데 그죠? 전설도 아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오른다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았을 거다. 우리가 볼 점수를 올려줬기 때문에 지금 20년간 생활리로서 살고 있을 테니까요. 근데 저 경상도 말로 네가 공부에 공부지 안 공부인데 공부나. 네가 극하게 그거지 안 극하는데 네가 그따위로 했으냐 낫지. 네. 그렇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했거나 제대로 못했거나 인데요. 우리는 사실 기적의 경험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 분필을 쥐고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10년 이상 20년 뭐 넘게 가까이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뭐 공부에도 오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올려봤던 기적의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사실은 8등급 1등급 되는 것도 봤거든요. 오히려 그 노베들이 좀 가르치기가 더 쉬운 면도 있죠.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노베이스 애들이 노베.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적 관리는 성격 관리가 되지 않으면 성적 관리가 안 됩니다. 국어야말로 성격 관리가 곧 성적 관리로 나타나는 경우로 생각해요. 첫째는 시간 관리 능력인데요.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늘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일정하게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친구들이 80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합니다. 재수생들 3, 4등급 아이들 옆에서 보면은요. 독서지문 3지문이 남은 시간 20분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3지문을 읽게 하는 그 속도가 이전의 속도랑 똑같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또 자신의 취약점과 강점과 상관이 없이 텍스트를 읽고 문제를 푸는 그 속도도 변함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시간 관리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라는 생활 습관이 반복되면 성격이 될 테니까 시간 관리 능력, 성격 관리가 성적 관리입니다. 두 번째로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특히 글자 수가 많아진 사실은 전 세계에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80분 동안 16쪽짜리의 책을 동시에 50만 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보는 시험이 또 있을까? 국어라는 우리 순국어는 그렇게 위력이 있는 과목이거든요. 있죠. 또 있나요? 중국? 중국. 중국 있구나. 중국 천만이죠. 중국 있구나. 천만 명이 보니까. 요즘 내신도 뭐 10장 이상이 넘어가니까 많긴 한데 네, 천만 명이 봅니다. 이게 문제는 집중력이에요. 평소에 공부하면서 10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펼쳐봐야 된 아이, 책상에 앉아서 5분이 지나야 10분이 지나야 30분이 지나야 그제서야 책 한 장을 넘길 수 있는 아이들이 80분 동안 16바닥의 문제를 놓는 겁니다. 집중력을 강화해야 되죠. 성적이 성격을 만들기도 하겠지만 성격 관리가 성적 관리이고요. 그 다음에 집중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능력이 또 없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주저하고 머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의 중요성을 경중 못 따진 아이들이죠. 문제 풀다가 안 막히면 내가 3등급인 아이는 그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정말로 문제 푸는 걸 80분 동안 아이들 옆에서 관찰해 보시면 안 되는 거 그거 끝까지 붙들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결국 찍어요.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문항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못 푸는 아이들도 있다. 그래서 일의 경중을 따질 줄 모르는 아이들이 학습에서 시험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정리가 안 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짧은 시간이 그 근길의 핵심을 중심으로 정리가 안 되는데 그 정리가 국어 공부하는 그 순간에 정리하겠다고 해서 안 돼요. 평소의 생활에서 정리하는 습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내할 줄 모르는 아이가 국어를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정보량이 많은 글, 또 추론도 많이 해야 되는 글을 견뎌내는 힘이 없는 아이들이 읽다가 포기해요. 읽다가 포기한단 말이 뭐냐면 읽다가 12번도 더 잡념이 들어오거든요. 아까 집중력도 관계 있습니다만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근거 없이 행동하거나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국어야말로 근거와 판단, 전제와 결론이라는 그야말로 논리의 구조물인데 그래서 성격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물론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들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방송을 보신 어머님들 공부가 급하다고 해서 학원 보내는 일만 신경을 쓰시고 학원 안 간다고 해서 원하는 거 뭐 아이폰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명품 신발도 사주고 그러면서 애들 붙들고 있다가 성격 망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흥분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네 그럴 뻔했습니다. 국어는 수능 국어 머리 나쁘면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머리가 타고난 머리가 아니라 만들어진 머리. 저는 그 만들어진 머리를 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리가 되어야 한다. 과거에 서울대 물리과대학 다니셨던 거죠. 인문대학이신가요? 인문대죠. 인문대셨습니까? 그 물리가 트여야 된다라는 말 하잖아요. 국어 공부는 수학도 수리를 깨치면 되겠지만 많이 한다고 많이 하면 잘하는 경우가 많지만 많이 해도 안 되는 까닭은 물리가 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리가 왜 안 트이느냐? 능동적 독서가 되지 못해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구경하는 방청객들은 절대로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텍스트에 대해서 아까 우리 그 대표님 말씀하신 글자 따라 글을 읽는 아이들은 절대로 되지 않죠. 글을 읽을 때 능동적 독서가 된단 말은 수용할 정보와 비판할 정보를 가려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단계나 절차에 따라 글 읽기 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를 한 편의 시 아니 다른 과목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은 수학이든 과학이든 영어든 독해든 문제 해결이든 일정한 단계에 따라서 훈련하고 문제 풀기 하는데 국어가 그게 좀 배제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시든 소설이든 비문학이든 예를 들어 비문학이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어휘 단계, 문장 단계, 문단 단계, 문단과 문단 관계 글 수준으로 절차적 훈련을 좀 해라. 여기 계신 우리 원장님들이 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학원을 다니기는 어려운데 정말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 난 그거 좀 한 수 배우고 싶다라고 상담을 오신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안내드리기도 했고 그런 단계와 절차에 따라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면 좀 국어가 4마디로 끝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4마디가 기회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모든 글의 내용과 형식이 주제에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정답은 주제로부터 확산됩니다. 그러므로 특히 문학의 경우는 주제에 수렴되는 내용과 형식을 바탕으로 주제문을 반드시 적어보고 정답을 주제 기준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국어는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옵니다. 물음의 답은 모두 다음 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글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시고 글 속의 글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정보를 통해서 추론하는 연습하셔야 되고 글이라는 것이 저는 10개의 문장이 있는 글에서 하나의 문장을 읽는데 1x의 시간이 걸린다고 할 때 10개의 문장이라고 해서 10x가 걸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개의 문장 안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적 표현들이 많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의미의 이질적 구조가 반복되는 것을 판단하시는 연습을 좀 하시고 예측한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좀 추상적인 이야기 한 것 같은데요.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공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럴 수 있는데요. 제일 하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고1이 되면 제가 지난주에 그 중3 학생들 중에 의대 준비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한 10대 명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울컥해서 울었어요. 왜 그랬냐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너희가 물리가 되일 수 있고 너희가 능동적 독서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왜냐하면 너희가 고1이 되는 순간 미안하지만 정말 미안한데 너희들은 내신의 기계가 될 수도 있어. 너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그러면 이른바 물리가 트여서 능동적 독서가 되어서 독해와 감상이 되는 그 훈련은 중3 학생은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어머님들 계시면요. 학원에 다닐 말씀 아닙니다. 학원에 안 다니셔도 공부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수능에서 국어가 어려워졌다 안 어려워졌다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아이에게 수학 공부시키는 것에 최소한 3분의 1 정도를 독서든 일반적인 독서든 국어 교과 학습이든 기울이지 않으시면 물리가 틀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칩니다. 늦어도 중2 때부터는 읽기 훈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20대의 청년이 저희 알통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럼 뭐 이어서 한번 가시죠. 제가 예. 저도 강하게 얘기 드는데 제가 그런 성향이 아니어서 알통도 없고 그제 주제가 점수가 오르지 않는 이제 아이들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점수가 오르는 건 결국 결과물인 거고 그럼 점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실력이 올라야 되는데 그 실력이 오르기 위해서는 학습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개념부터 그다음에 습이라는 공부의 어떤 훈련들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해야만 아이들이 성적이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안 했거나 또는 아예 안 했거나 이런 건데 그걸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수학이나 영어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에 비해서 올라가냐 올라가지 않느냐를 따져본다면 국어에 대한 투자는 그동안 많이 현재 부족했다. 그러니까 시험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에 비해서 공부 양은 좀 적었거나 또는 이제 적은 것뿐만 아니라 공부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오늘은 그냥 딱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그 학습 방법 중에서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1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있으면 시험을 볼 때는 뭐 60분이나 80분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시험 보는 거 아니라면 뭐 한 이제 아이들이 1시간 동안 공부를 해도 1시간 집중이 다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보면 문제를 푸는 거 집중하지 공부하는 거 집중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꼭 요 얘기를 드리는데 너희들이 문제를 풀면 이제 한 번에 문제를 풀 때 많이 풀면 10문제에서 15개 이상 풀지 마라. 왜냐면 10개, 15개 풀게 되면 한 15분, 20분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문제 더 풀게 되면 집중도가 떨어지고 공부에 대한 이제 뭐냐면 문제를 푸는 건 공부가 아니라 자기 점검을 한 거니까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정리를 안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5개든 10개든 목표치를 놓고 풀었으면 그걸 정리하는 시간을 1.5배 정도 더 둬라. 그러니까 내가 20분 풀었으면 10분은 정리해야 되는데 그 정리 없이 아이들이 60분 문제를 풀거나 1시간만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정리는 10분 해요. 왜냐하면 OX 문제를 이렇게 맞춰서 하는 거. 그래서 뭐 개념 공부나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내용도 많이 있지만은 아이들이 이제 보통 평가할 때 문제집을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문제집 한 권 풀었는데 성적이 안 올랐어요. 그 이유는 문제만 풀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서 어떻게 정리하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이 약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한 20분 단위나 15분 단위로 문제를 풀고 정리하는 거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풀고 나서 어떻게 오답 정리할 거냐는 건데 아이들은 이제 동그라미 치고 나서 이제 맞히면 맞췄다고 이해를 하거나 또는 틀린 거를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선생님이 다시 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풀어서 맞히면 또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오면은 자기가 2, 3번 고민하다가 2번을 썼는데 2번이 맞았으면 맞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2번, 3번 고민하다 2번 썼는데 틀렸으면 아이들은 다음에 3번을 쓰거든요. 고민이 아니라 자동반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고민했던 것을 맞췄던 문제도 왜 이게 왜 고민이 됐던지를 정리하는 것. 두 번째, 오답을 정리할 때는 다시 풀어서 정답 맞추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공부는 이제 아이들이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의 성적에 대한 향상도를 체크하는데 문제를 푸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를 통해 자기 학습에 대한 성취도나 실력 향상에 맞춰라. 그러면 한 10문제를 풀던 20문제를 풀던 반드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맞힌 문제도 해답지 보시면 정리하고 또 조금의 의혹이 있으면 꼭 선생님이나 아니면 문제 보고 정리하는 것을 하면 그러니까 한 권, 두 권 풀었는데 왜 안 오를까요? 라는 얘기는 안 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네. 그 방법은 전 애들한테 얘기 많이 하는데 애들이 많이 도움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마무리를 제가 네. 네. 저는 뭐 수능 다 말씀해 주셔서 좀 타켓을 내신으로 자꾸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발견한 거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듣고 계시다면 학생들이 프린트 같은 거 잘 챙겨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내신에서. 보니까 제가 이제 시험 기간에 항상 학생들한테 학습지를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확인하는데 잘하는 친구들은 학습지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심지어 정말 최상위권 학생을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이거 다 복사해달라고 해서 한 번 다시 더. 해줄 때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자료를 잘 챙기는 학생이 훨씬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수능은 개인차가 있어요. 뭐 아까 말씀하신 8등급, 1등급 정말 그런 친구 케이스는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은 자기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이 저는 성공한다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내신은 머리가 조금 좋지 않아도 누구나 1등급, 2등급 정도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가장 기본이지만 학교 선생님이 출제자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말씀 그게 응축되어 있는 학습지를 잘 보고 교과서를 잘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출발점은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자기 학습지를 제대로 갖고 있는지 선생님 말씀을 잘 기록했는지 그게 된 상태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학생들한테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학습지 좀 내놔 이게 아니고 요즘에는 고등학교 때 뭐 배우는지 되게 궁금해
5분 만에 너 학습지 좀 이렇게 한번 보여줄래? 하면 막 허둥지둥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요. 되게 정갈하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기본적인 습관과 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의 출발점은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신 학습지라던가 교과 자료거든요. 그걸 제대로 정리하고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신은 머리가 조금 머리가 영특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노력하면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열심히 하세요, 노력하세요 라고 해봤자 소용없고요. 그런 출발점, 그 습관, 자세를 길러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습에 대한 부분들. 네, 저는 애들한테 의지는 개나 줘보려라고 얘기하거든요. 의지는 태도, 습관이 잡히면 네. 당연히 되는 거다. 의지 따위 필요 없어. 의지는 매일매일 하고서 버려지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고 습관 잡아봐. 그러면 그 습관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뭐 게임하는 친구가 많아서 상담을 요즘 많이 했어요. 그럼 애들한테 그런 얘기거든요. 게임을 하지 마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 할 거 하고 게임해. 할 거를 하고 게임하는 건 괜찮아. 그리고 타협을 해 부모님하고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걸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게임을 할지 타협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야 라고 하면 맑게 알아듣는 친구들 조금씩 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리하자면 학생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자기 스스로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 교과서나 학습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당연히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거겠죠. 내신은 누구나 1, 2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제가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요. 2학년 1학기 지나고 바로 정시 준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요. 다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결국은 자기 주어진 것도 못하면서 다른 걸 한다고 했을 때는 확률은 당연히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졸업한 친구들이나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제일 후회돼? 저기 동생들한테 후배들한테 뭐 얘기해주고 싶어라고 하면 내신 공부하라고 할 거예요. 다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것들을 하기 위한 출발선을 우선 제대로 잡아라.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한번 학원 보내놓으시고 뭐 학원이 잘하네 못하네 얘기 아니고 우리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건 아이가 지금 어떤 과정을 공부하고 있고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뭐 훌륭합니다. 아니,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이들 파일 정리 안 되는 아이 집에 가면 엄마도 서랍 정리가 좀 안 돼 있고 주방 정리가 안 돼 있을 거야. 위험한 발언이에요. 아빠요, 아빠. 엄마 잘 정리했는데 아빠가 안 한 거지. 예. 내신 대비할 때 애들한테 그 프린트 꺼내라 하거든요. 그리고 네. 다 정리해줘요.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애들도 너무 감동받아. 아니, 그 아이 엄마가 네. 파일 집에다 이렇게 다 견줄지 붙어가지고 주는 엄마들. 아유, 근데 아이가 습관이 들어야 돼. 그건 애가 해야죠. 네. 예. 그러니까 그 공부를 잘하냐, 공부를 못하냐는 그 스스로 일어나서 책상에 앉는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로 사실 정해지거든요. 예, 그런데 그 우리 주제가 이제 공부가 안 되는 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거는 상대적이잖아요. 그렇죠. 2등급인 학부모는 우리 애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1등급을 바라면서. 아니면은 뭐 우리 애가 자꾸 2개가 틀려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7등급일 수도 있고 5등급일 수도 있어 상대적인데 저는 그 국어와 영어와 수학이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자꾸 국어는 국어 머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국어 머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과목으로 따지면은 재능, 즉 타고난 재능이 과목의 성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과목을 우리가 꼽으라면 국영수 중에서는 수학이죠. 그렇죠. 그리고 영어는 접했냐 접하지 않았냐인 부분이고 오히려 개인의 노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과목은 국어예요. 수학은 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재능으로 봐요. 재능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은 진도를 개별화시켜주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얘가 공부를 더 잘하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애들한테 초등학교 5학년 문제를 풀리는데 학교 선생님이 애들도 그렇고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수학은 재능이니까. 쟤는 매스에 재능이 있는 애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난리가 나죠. 어쨌든 그런 문제인데 결국 두 가지예요. 뭐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애가 이 뇌가 안 되냐, 머리가 안 되냐. 또 하나는 노력을 안 했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국어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머리가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조금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평가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곤정관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어느 과목이든
재능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지능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너무 국어를 치환시키다 보면은 아이의 노력이 의미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노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재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도 죽어도 안 되는 영역이 있고 하면 올라가는 영역이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방송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저희 국어만세 시간에도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고전이라든가 문법은 이거 하면 나온다. 그렇죠. 하면 나오니까 이건 노력을 안 한 거지 애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7등급이 5등급이 되려면 이거 공부시키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씩 각각의 영역에서 자신에게 맞는 노력의 범위를 찾아서 그 영역을 보완하는 것들이 국어 공부에 있어서 나름 효율적인 태도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저희 댓글 막 나눠 올려주세요. 댓글 네. 올려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다음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요. 궁금하신 네. 예, 듣고 싶으신 이야기 구체적으로, 그렇죠. 예. 심지어는 필요한 정보 같은 것들도 올려주셔도 저희가 정리해서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 댓글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